네, 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요 앞전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려봤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단체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여러분들도 조금 여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현장을 미리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현장을 방문하게 된 주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사육장 특화 거리로 지구단위 계획이 형성이 되고 나서 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질지를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한번 대신해서 느껴보고, 실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적용되어졌던 담장 허물기라든지 건축물 신축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건축 계획에서 조금 참고가 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쪽 거리 사격장 특화 거리입니다. 사격장 특화 거리는 여기서부터 사격장 입구까지 제 기억으로 한 450m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거리에 대한 담장 개선에서부터 담장 허물기에서부터 주차 공간에 대한 정비, 또한 대문의 철거, 또한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의 복구 검토를 하면서 배웠던 건축 한계선과 벽면 지정선, 1층에 적용되는 벽면 지정선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현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3주차 때 같이 드로잉을 해봤던 토지 이용 계획 대상지를 현장에 눈을 한번 보고 실제 차량의 진입이라든지 동선의 진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 뒤로 보였던 사육장 특화 거리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폭은 15m, 네, 15m 도로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메타스카이어가 양쪽으로 심어진 형태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특화거리 지구단위 계획이 조성되고 나서 보시다시피 앞쪽에 보시다시피 담장이 일부 철거가 되어서 정원으로 조성되어진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카이어가 양쪽으로 쭉 심어져 있고 좌측으로 보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됩니다. 3시 정도 되고 보도블럭이 정비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대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수업, 3주차 수업 시간에 드로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1층 배치 계획하는 모습을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땅 형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여기 이제 나대지 형태, 꼭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전면에 위치한 15m 도로가 있고 측면으로 위치한 소방도로 8m 소방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로 차량의 진입은 15m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8m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8m 도로를 통해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었습니다. 자, 조금 더 거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땅의 특징을 보면 측면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 한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건축 한계선 50cm를 띄고 바짝 붙어져 있는 거진 측면부를 모두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지 역시 건축물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건축 한계선
선까지를 이격한 후에 거친 꽉 채워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해야 될 이 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계획해야 될 이쪽 부지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런 좌우측의 건축물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해서 활용이라는 보다는 좌우측에 있는 건축물 여건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대상지에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토지이용 계획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담장 너머로 화단에 꽃이 식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 때 담장 철거를 하거나 담장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해서 거리에 대한 쾌적성을 높이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장을 철거한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곡각지에 있는 대상지입니다. 요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담장이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담장이 설치되어져 있던 곳인데 특화거리 지구단위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마련되면서 담장을 철거를 하고 잔디라든지 조경으로 식재를 해서 거리의 쾌적성을 높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담장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측면에 있는 인접해 있는 대지의 경우 담장이 그대로 이렇게 사람의 한 어깨, 한 눈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과 아까 봤던 뒤쪽에 가루가 정비되어진 담장을 허문 상황,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 트여진 쾌적한 보행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담장만 철거하더라도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대상지를 따라 사격장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격장 가는 길 오르막의 좌측을 걷고 있습니다. 좌측은 남동향을 바라보는 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측은 북남이죠. 서남이죠. 서남을 바라보는 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좌우측을 두고 있는 건축물들의 배치가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 형태가 다릅니다. 일제 우측에 있는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건물 측면이 도로를 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파사드가 도로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지는 8m 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소방도로에서 건축물의 파사드를 볼 수가 있고, 좌측에 있는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동남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동남 방향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남서 방향으로 셋백이 되고 전면부에 담장이 설거되면서 건물의 파사드가 보도 쪽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사례 역시 기존에 담장이 있었습니다만 담장을 철거를 하고 정원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최초 지구단위 계획이 형성이 되고 경관협정이라는 제도하에 담장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차츰차츰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지고요. 나중에 담장이 다 철거되고 나면 거리는 훨씬 더 쾌적한 특화거리로 조성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 역시 지금 담장이 허물어지고 철쭉이라든지 진달래가 이렇게 정원과 함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또 나대지가 한 개 나오군요. 자, 이쪽 나대지는 아까 곡각지에 있던, 첫 번째 봤던 곡각지에 있던 나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일 큰 특징은 곡각지에 있는 나대지는 곡각지에 있다 보니까 측면 두 부분이 같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도로를 면한 전면부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보도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점령한 사례 바로 옆에 줄로 보면 보시다시피 보도 블럭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차량이 진출입하기 용이하게끔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땅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차량이 점유부에서 보도를 점령을 해서 대상지로 진출할 수 있는 주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좌우측 그리고 배면에 있는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꼭각지에 있는 나대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꼭각지는 북서 방향을 보고 있죠. 자, 안전 모양이 남쪽을 보고 있지 않고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고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주택은 남향을 선호합니다. 남향을 선호하고 남동을 선호를 하는데 북쪽에서 진출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 여기 세워져 있는 쪽에서 주차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의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대한 그 상가라든지 커피숍 뭐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뭐 향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전면문을 열고 주차에서 진출을 수 있는 전면문을 열어서 가게라든지 다른 1층 배치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2층의 주거를 계획하실 분은 1층 옥상 부분을 남쪽 방향으로 조금 열어서 뒤쪽으로 셋백을 해서 건물에 대한 주거에 대한 어메니티를 조금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블럭 단위 배치 특징이 좌측에 있는 블럭은 길쭉하게 도로에 평행하게 길쭉한 배치 체계를 보이고 있고 우측에 있는 블럭 단위는 유심히 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길쭉하게 도로와 평행하게 위치해져 있지 않고 도로와 수직으로 두 필지씩 나란히 물려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역시 두 필지씩 묶어져서 계획되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소방도로가 형성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필지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담장이 많이 허물어져서 이렇게 조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집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필지들은 담장과 벽면이 도로의 면에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장을 철거하기 어려운 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 있는 확률이 조금 낮고요. 비율이 낮고 왼쪽 블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동 방향으로 많이 열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지구단위계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리는 건폐율이 원래 50%인데 46%로 다운되면서 지구단위계에서 1층만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허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층이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축물 자체가 벽면 지정선에 맞춰서 벽면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에 맞춰서 기존에 계획되어져 있는 특성을 살려서 1층에 상가로 계획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례고요. 자, 이쪽은 공사 중이네요. 자, 주차가 없다면 훨씬 더 동네가 쾌적하겠죠. 그래서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에서부터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500m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계획 대상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자 한다면 사격장 특화거리의 타격장 내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협약을 맺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사격장 특화거리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맞춰서 신축한 폴라리스 커피숍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보시면 한 3층 정도로 보입니다. 3층 정도로 보이는데 원래 성수는 2층입니다. 2층이고 가운데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커피숍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 맨 위층이 주거로 계획되어져 있는 폴라리스 커피숍입니다. 자, 보다시피 벽면 지정선 1층이 벽면 지정선에 맞춰서 건물 측면이 붙어져 있고 그 전면부로 녹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좌측 부분에는 벽면 지정선에 따라서 건축물이 2.5m 후퇴해서 지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건축 한계선은 2m 쪽에서 위쪽 부분이 50cm 정도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 좀 튀어나갈 수 있게 되어져 있고 1층 부분은 커피숍, 상층 부분은 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이 측면에서 보면 층수가 매우 높습니다. 지하 공간도 있고 이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1층, 2층, 3층, 4층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중층 분할과 옥탑층 중층 분할로 인해서 지하 공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측면이 경사지죠. 측면에서 보면 한 개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1층을 복층화해서 두 개 층으로 인테리어가 이제 아웃테리어가 그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 위쪽으로 주거가 있는 실질적으로는 2층 건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상지의 사격장 특화거리의 길입니다. 길이고 제가 아까 450m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00m 정도 될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사격장이고 사격장 공유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도 보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온 길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5m 도로가 있고 좌우측으로 3m의 보도가 형성되어져 있는 대상지입니다. 맞은편으로 지금 두 개의 필지가 나란하게 비어져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 필지가 나란하게 비어져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두 개 필지를 한꺼번에 계획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땅을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건축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명은 이 두 곳을 같이 합병을 해서 그 롯데리아 땡땡리아 드라이브 스루를 계획을 했던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아까 제가 토지이용 계획 때 보여드렸던 나대지에 가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도입니다. 보도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주로 이동을 이쪽 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자, 보도 측에서 이 대상지로 진출입하는 동선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부분이 진출입하는 마당으로 계획이 되어진다면 건축물은 당연히 뒤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마늘인가요? 마늘인 것 같습니다. 마늘이 심겨져 있는 쪽으로 건축물이 배치가 되어지겠죠. 앞쪽 부분은 측면에서 주차하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주차가 진출을 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차장이 안쪽으로 계획되어져도 됩니다. 안쪽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져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건축 디자인하고 싶은 형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측면에
저렇게 건축물이 벽면이 이제 육중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과 제가 볼 때는 이제 축선을 좀 맞춰서 디자인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배면에 있는 건축물 역시 측면을 우리 대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물 역시 창호가 뚫려져 있는데, 배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창호가 1, 2층에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서로 창문을 열고 마주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서로 배려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창문이 부득이 또 뭐 서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운데 부분에 조경을 설치를 해서 서로 좀 완충되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제 그렸던 3주차에 그렸던 대상지에 대한 1층을 현장 여건을 보셨으니까 왜 이렇게 계획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2층 도면으로 계획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고 현장 답사했던 그 나대지를 보시다시피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가 현장에서 나대지로 있던 우리 대상지입니다. 대상지고 이거 우리 사이트죠. 사이트고, 여러분들은 다른 대상지를 선택하신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이 답사하기도 편하고, 다른 건물에 앉혀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촬영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3주차 때 처음 영상에서 토지이용 계획의 기초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법규 검토했던 부분을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저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이었죠. 주거지역이었고, 우리 국토의 계획 요구하는 법률과 그 다음에 건축법, 창원시 건축조례, 창원시 특화거리 지구단위 계획까지 다 검토를 하면 건폐율은 기존의 50%를 46%로 줄여놨고요. 용적률은 100%를 그대로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한계선과 대지 건축 한계선과 벽면 지정선입니다. 자, 다시 건축 한계선과 벽면 지정선, 벽면 지정선이 있는데, 벽면 지정선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2.5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15m 전면 도로에서부터 15m를 2.5m 죄송합니다. 2.5m를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현장에서 제가 1.5m라고 했다면 수정합니다. 2.5m입니다. 여러분들이 법규 검토를 하셨다면 법규 검토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관계선은 2.0m까지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건축 관계선은 8m 도로에서는 1m,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0.5m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사이트에 이 선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가장 우리 대상지 우리 1층 벽면이 지정되어야 되는 가장 밀접한 대치와 관련되어 있는 선, 벽면 지정선입니다. 벽면 지정선은 앞쪽에 보면 15m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여기 양쪽으로 3m의 보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주변으로 지금 메타시카이어가 이렇게 메타시카이어가 줄지어서 이렇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면 대지, 전면 도로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벽면 지정선 2.5m를 이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부터 2.5m를 안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벽면 지정선은 2.3선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5m를 건축 벽면을 후퇴를 해서 벽면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한계선은 2층 부분입니다. 2층 부분이라서 2층 부분은 2m를 넘지 마라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한계선은 2m만큼 50cm 정도 당겨지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m 도로, 이면 도로에서는 1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0.5m만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복귀 검토는 지역마다 그 대상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지자체의 법령을 꼭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계획 대상지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축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층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자면 빨간색 벽면 지정선 그래서 건축 한계선까지 이 박스 안에서 우리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봤듯이 차량의 이동, 차량의 접근은 우회전을 해서 우리 대상지로 진출을 하게끔 하는 게 용이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셨고, 보행자 동선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가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리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 대상지로 접근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대상지에 대한 건축물은 자, 배치가 위가 북쪽이었습니다. 조금 비스듬하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위를 북쪽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지역입니다. 주택지이기 때문에 전면부에 대한 마당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자, 전면부에 대한 마당 또한 보행자 앞에 진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앞쪽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바로 보도에서 이용자들이 진출입이 가능한 편의를 조금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건축물들을 배치 체계를 잘 보고 보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벽면 지정 이렇게 진입하기 때문에 벽면 지정이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빨간색까지 1층 벽면을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벽면을 붙여줘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물의 폭의 2분의 1만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가 나오겠죠. 이 거리의 2분의 1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벽면 지정선에 인접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벽면 지정선에 붙여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에 전면부 이렇게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 부분에 주차장과 전면 마당을 두고 건축물 배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앞쪽 부분의 면적 계획은 건폐율이 50%에서 46%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46%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층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부분은 요 면이 1층 배치 계획으로 산입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쪽 부분에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계획을 했었고, 이쪽 부분은 상가에서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조망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을 했었고, 이쪽 부분은 주거지의 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 2층에 진출입하시는
주거에 거주하시는 부분은 여기가 메인 엔트런스가 되었고, 상가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메인 엔트런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이쪽 부분이 카운터로 계획이 됐었고, 여기가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가 메인홀, 영업실이라는 메인홀이 있었고, 이쪽 부분이 매대라든지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비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메인홀에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제 정도 관람할 수 있는,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층 부분을 계획하는 부분을 1층을 조금 더 명확히 표현하면서 2층으로 계획을 어떻게 끌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트레싱지를 깔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 계획했던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토지용 계획에 2층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트레싱지를 이쪽에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테이프를 여기다가 자, 좋습니다. 보시면 1층의 토지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그렸던 벽면 지정선, 1층의 벽면 지정선 부분들을 이렇게 1층, 2층의 벽체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까지 그대로 연장되어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의 외부 벽체선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벽체를 이렇게 제가 일단 테두리를 따라서 벽체를 계획하고, 자,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이었습니다. 이쪽이 계단 부분이어서 계단은 1층에서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가 되고, 이쪽 부분에 출입구가 이렇게 개폐를 통해서 이제 현관이 이쪽으로 설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층은 계획되어야 될 부분이 주택의 용도입니다. 주택의 용도라서 기본적으로 주택 주방이 계획되어야 되겠고, 화장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환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주방과 화장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이라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가구 수에 따라서 방의 개수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2층 집에 몇 명이 어떠한 가구를 구성을 해서 살고 있는지를 계획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와 자녀 1을 둔 가장 이제 평범한 그런 가정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방 한 곳과 자녀가 쓰는 방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플러스 알파, 손님의 방문을 위해서 만들어둔 알파라든지 혹은 부부의 취미생활을 위한 남편의 서재 기능을 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부인의 이제 그 뜨개라든지 독서, 이런 다도와 같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룸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쪽 부분이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이라서 남쪽에서 채광이 가장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방이라든지 거실 개념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될 거고, 이쪽 부분은 음지가 되겠죠. 음지가 되는 부분에는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자, 1층에서 주방이 있었던 그 벽체 라인입니다. 이 역시
똑같이 벽체가 올라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층의 벽체가 그대로 2층으로 올라와 줘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획하기 나름이겠죠. 정원을 볼 때, 자, 2층 부분을 일단 계획하기 전에, 앞쪽 여기 정원 부분은 실제 영업과 관련되어진 이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는 공간인데,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1층을 방문하시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창은 조금 더 이제 최소한의 통풍과 환기 채광을 위한 창은 뚫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영업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 정도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을 전면 창을 낸다보다는 약간 디자인된 창을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쪽 부분은 이쪽 정원은 주거를 하시는 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원에 해당되어지는 이쪽 부분은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이쪽이 주 현관, 이쪽 주택이에요. 그래서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가지는 공간이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여기는 거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출입을 들어오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시를 한번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시를 계획해서 거실 공간을 구분을 한번 디자인을 조금 공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올라와서 전시를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해도 되고 이쪽으로 진입을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일단 진입하는 곳으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주 거실이고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거실에서 내가 뭐 발코니라든지 다른 이제 외기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관을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벽체를 좀 살려서 앞쪽 부분까지 그만큼 발코니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외기가 되죠. 외기가 되고 요 부분이 이제 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잘 들어와서 뭐 외부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지금 프라이버시한 정원을 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부들의 공간으로 가족들의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거실이고요. 거실에서 주방이 있고 그러면 공간 이렇게 구획하면 지금 모서리로 나오지는 부분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쪽 부분은 부부의 방을 쓰셔도 되고 이쪽 부분을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반대로 주방과 가까운 부분을 부부의 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쪽 부분을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계획을 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주방과 화장실이 이쪽 부분에 1층도 마찬가지고 2층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는데 물을 사용하는 공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똑같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비를 계획을 할 때 이제 동일한 곳에 조닝을 해주면 설비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에 대한 원활함 등을 좀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을 밀집을 시켜야 되고 화장실을 굳이 이제 가족용 전체 화장실 하나만 둬도 되는데 화장실을 추가로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는 부부 화장실을 추가로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획을 한다면 주방에 붙여서 화장실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쓰셔도 됩니다만은 계획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방이 되고 여기가 화장실이 되겠죠. 그러면 화장실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요즘은 여기를 저는 이제 붙박이장의 계획으로 지금 공간을 구획을 했고 화장실을
이러한 공간, 부부 욕실을 사용을 했고, 계획을 해보고요. 여기를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입구, 여기서 이쪽이 부부 침실로 들어가는 문. 그럼 이쪽은 뭐 다른 서랍장이라든지 다른 장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2층에 가족이 쓰는 주방은 굳이 주방에 대한 경계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여러분들 사시는 집도 주방에 벽이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공간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 공간을 화장실로 쓰고요. 자, 그럼 화장실은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복도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거실, 여기가 방 1, 방 2, 그죠? 여기가 리빙이 됩니다. 여기 룸 1, 룸 2가 되고요. 그리고 다이닝과 키친이 함께 있는 부엌 겸 주방이 같이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층에 대한 배치가 조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 빨간색이 벽면 지정선이었습니다. 1층. 근데 2층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축 관계자 요 부분이죠. 그래서 2층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계획하고 싶다는 부분은 요렇게까지 벽체를 뽑아서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깔 수가 있고, 단 여기서 지금 요 1층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1층은 요 길이보다 짧아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대5, 지금 저는 5대5 정도 2분의 1이 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면으로 해서 이렇게, 자, 전면 발코니는 리빙 앞쪽 부분만 둬서 이렇게 관람이라 할까요?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 이렇게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룸 2에 대한 면적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고 싶은 부분, 좀 더 크게 하실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밖으로 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를 해도 되죠. 그러면 출입구가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장실 출입구가 되겠죠. 그렇게 계획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엌 벽체를 여기까지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그러면 다이닝 키친이 되고, 이 부분이 복도 개념이 되고, 출입구를 해서 거실, 부엌 겸 주방, 방 1, 방 2, 이러한,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부부 화장실이 계획이 되어지겠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석판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수평 수직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을 수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편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계획이 되죠. 자, 이러한 주택의 2층 벽면이 계획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출입구 부분을 조금 더 표시를 하면 여기가 출입구가 되고요. 자, 방에 들어가는 출입구는 자, 이쪽에서 출입을 해도 되고, 화장실 입구에서 조금 프라이버시를 조금 방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녀방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해야 되죠. 그래서
그죠? 이쪽 부분은 가구가 들어가게 되고 방이 되죠. 그 다음에 침대가 있는 부분은 거실이 있는 부분에는 소파라든지 출입해서 들어오는 소파가 그리고 TV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장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침실이기 때문에 침실에서 욕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화장실 이쪽으로 출입구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좀 돌려서 이쪽 부분은 벽으로 두는데 옷장이라든지 혹은 장 설치 혹은 침대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에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냉장고, 싱크대가 위치를 하고요. 네, 이렇게 여기에 아일랜드식 식탁을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인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층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되어졌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진하게 제가 보여드리었으면 하는데, 2층은 건축 한계선까지 벽체가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m 2겹 한 대까지 건물은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쪽 한계선이니까 그 안쪽까지 구분했습니다. 예, 벽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미세기 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문이죠, 중문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다들 아시는 데크 그 목재 혹은 다른 마감재를 통해서 가족들이 외기를 면하면서 휴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래라든지 다양한 외기와 면하는 활동들을 2층에서 할 수 있게끔 2층 외부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데크를 발코니에 데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 또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면 얇은 아까 보여드렸던 워터링 팬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 흔히상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섬세하게 계획을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복도 부분을 제가 한번 공간을 칠해서 공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복도와 이 부분이 우리 계획한 거실 부분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R1입니다. 자, 여기가 R1 룸이죠. 여기가 R2, 여기가 리빙, 그 다음에 여기가 다이닝, 키친 되겠죠. 여기는 화장실 W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 베스트룸입니다. 베스트룸 B1, B2 계획이 되고요. 여기는 현관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층에서는 여기서 밑으로 다운이 되겠죠. DN 그러면 오늘 진행해야 되는 공간들을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이고 여기가 방이죠. 이거는 화장실이고. 자, 이 정도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건축물에 나중에 이제 뭐 인면 디자인이나 지붕이나 뭐 이런 단면하고 이런 디테일한 계획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양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욕실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메스 부분을 조금 돌출시킨다거나, 그렇죠. 여기도 화장실 밖으로 약간 돌출시킨다거나, 여기에 룸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연장시켜서 면적이 용적률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공간들을 밖으로 약간 돌출시켜서 전체적인 메스감을 조금 더 풍부하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까지 확대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메스감을 조금 디자인감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2주차에 걸쳐서 현장 답사도 하고 계획이 그려지는 부분을 영상 강의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뭐 이해가 잘 되셨으리는 뭐 100% 이해가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익히는데 도움이 될 이라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현장 답사도 갔다가 우리 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서 토지이용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작업된 부분을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레싱지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1층에 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자, 원래 이 땅은 이렇게 빈 땅이었는데, 빈 땅에 대한 우리가 복귀 검토를 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복귀 검토했던 부분을 요 대지 위에다가 복귀 검토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이 앉혀져야 될 부분들을 트레싱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계획이 되시죠. 비교가 되죠. 이렇게 앉혀집니다. 앉혀지고 여기에 위에 이렇게 2층을 계획을 하면 이렇게 2층 계획이 되죠. 자, 2층만 보면 이렇게 2층 평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격장 특화거리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벽면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벽면 지정선은 건축물 15m 전면도로 향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 이면과 이면이죠. 이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건축물의 면, 이 면과 이 면의 전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봤을 때 벽면 지정선에 닿아야 될 부분은 2분의 1L 이상 접해야 되는 지구단위 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지정선은 여기 길이와 여기 2분의 1L 저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2분의 1L, 2분의 1L 그래서 전면 길이의 50%가 벽면 지정선에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고 앞쪽 부분에는 1층이 상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커피숍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주변 조경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경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부부들이 어린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조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완성도 있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이쪽 부분에 조경을 일자로 배치한 거는 1층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쪽 전면 창을 통해서 안쪽 부분을 너무 또 뚜렷이 쳐다보지 말게끔 하는 약간 이제 차폐 기능의 조경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됩니다. 그러니까 CAD로 표현하는 과정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한계도 있고 또한 CAD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져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진짜 CAD화 시키는 과정과 같이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수업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도 아니고 동영상 강의를 이번에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색하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서 열심히 열공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